네. 오늘은 앞전 시간에 이제 모델링의 시작 편으로 마카를 했었죠. 기초적으로 마카를 했었는데, 그럼 오늘은 그 라이노에서 3D 모델링을 한 거를 키샷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3D 렌더링을 하는, 재질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뭔가 그런 현실감 있게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모델링은 라이노에서 하고 렌더링은 키샷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샷 3D 렌더링을 하는 날인데, 마침 일주일 전쯤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리정 씨가 가구 디자인 업체를 찾아가서 미팅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장면에서 키샷, 마침 이 키샷으로 렌더링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혹시 요 이제 장면은, 요 디자인은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안에 있는 요 프로그램, 색을 입히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 요거를 오늘 하는 날인데, 마침 한 일주일 전쯤에 나 혼자 산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직접 뭐 컬러, 뭐 원단 샘플 이렇게 대 본 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디자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이 제가 처리를 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는 라이노에서 해오는 거예요. 라이노 디자인은 제가 라이노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라이노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3D 모델링으로 구현을 해낸 거를 이 키샷으로 불러와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 강좌가 일반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 키샷 렌더링까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디자인은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디자인은 보통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냥 손으로 그냥 어느 정도만 그려서 전문가한테 갖고 가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강좌를 들으셨잖아요. 라이노 강좌를 들으셨기 때문에 직접 이 방송 보시면 리정 씨의 얘기이긴 하지만 조이 씨나 키 씨도 똑같이 이런 말들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좀 이제 디자이너들이 아니다 보니까 구현하는 게 힘들지 않냐라는 말들을 하고, 리정 씨 같은 경우도 워낙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말을 하는데, 처음에 라이노를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시안을 몇 가지, 막 수십 가지를 바로 그냥 자리에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지망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초반에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위한, 디자이너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마침
나 혼자 산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분들이 말씀들을 해주셔서 딱 제 강좌에 맞는 방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키샷 렌더링이라는 거를 할 차례였는데 마침 그 나 혼자 산다에서 리정 씨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잠시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면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키샷. 제가 좀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디자인 자체는 라이노에서 해서 키샷이라는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 키샷이라는 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잖아요. 라이노는 제가 90일 체험판 설명 들었었죠. 키샷도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키샷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키샷닷컴으로 들어가면 이게 키샷 그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서 키샷 스튜디오라는 부분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이렇게 키샷 스튜디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키샷 스튜디오 말 그대로 실제 그 스튜디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모델링 데이터를 렌더링을 입히는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무료 체험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샷이라는 거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실시간 GPU 렌더링,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냥 렌더링을 해줘. 갖다만 놓으면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그러니까 해주고, 그건 이따가 제가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키샷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걸 지금 그냥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재 및 환경, 그러니까 컨트롤이 쉬워요. 드래그 앤 드랍만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그럼 뭐 조명 뭐 쭉쭉쭉쭉 있는데 이건 직접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평가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판이라고 있어서 여기 뭐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무료 평가판 받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이거는 라이노와 다르게 이건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직접 뭐 해보세요. 직접 체험이니까 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키샷은 라이노와 다르게 이렇게 워터마크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터마크, 이런 식으로 막 워터마크들이.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워터마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그 이미지 출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체험만 해보는 거예요. 키샷은 진짜 말 그대로 체험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샷을 통해서 결과 이미지를 렌더링을 최종적으로는 출력을 못할 거예요. 못하고 저장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렌더링 자체 최종 결과 렌더링이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뭐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체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제 강좌를 들으면서 평가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노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한 거를 디자인 막 이렇게 한 거를 그 모델링 데이터를 저장까지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들고 가서 키샷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체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델링 데이터를 아까 그 리정 씨처럼
가구 디자이너,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렌더링을 입혀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디자인은 라이노에서 스스로들 해볼 수 있겠죠. 제 강의만 들으면, 제 강좌 영상만 들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저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러니까 디자인 지망생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델링 전문가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모른다 그랬죠.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장면만 스크랩해서 다 모자이크 처리,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잘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가서 한번 다시 보기로, 나 혼자 산다 리정씨 편을 다시 보기로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디자인한 가구, 그 방송을 보시면 그 쇼파를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리정씨 자기 이니셜 따서. 근데 그게 이제 이건데,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방송은 다시 보기로 가서 보시고, 이거를 리정 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디자인 자체, 또 그러니까 미팅은 같이 하되 디자인 자체는 디자이너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 강좌를 좀 보시고 그냥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디자인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그래서 디자인은 좀 스스로 하셔서, 아까 리정 씨도 말씀드렸었죠. 그 방송에서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디자인을 해서 여러 가지 시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면 컬러나 이런 재질을 입혀가면서, 이렇게 컬러나 재질을 입혀가면서 미팅을 갖고 하면 좀 더 수월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키샷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샷 가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체험판, 어쨌든 체험은 해보셔야 되니까 체험판을 설치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체험판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품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체험판을 다시 설치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미 제 컴퓨터에 제 IP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복으로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이미지 캡처로만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키샷을 실제로 이렇게 키겠습니다. 키샷을 실제로 이렇게 키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키샷이 요렇게 생겨서 뭐 요런, 처음에 키면 요런 창이 뜨는데 요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는데 키샷을 열어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데모 렌더링 파일들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열어서 보시고, 뭐 오늘은 배워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요 상황, 이렇게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인데, 먼저 좀 처음에 킬 때는 아마 그냥 요렇게 켜졌을 거예요. 요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요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 그리고 프로젝트, 이 두 개를 클릭을 해보시면 하나씩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옆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이 뜨고, 프로젝트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이렇게 우선 모델링 데이터를 먼저 꺼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디자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샷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루면 돼요. 하루 잠깐 하루 1시간이면 됩니다. 하루 1시간이면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전에 마카 모델링 했었죠. 마카 모델링을 한번 꺼내와 볼게요. 위에 메뉴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누르면 됩니다. 가져오기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만들었었던 요 마카 데이터를 라이노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왜냐면 키샷하고 라이노는 서로 호환이 돼요. 호환이 돼서 이 마카 라이노 파일 그대로 한번 꺼내와 볼게요. 열기. 그러면 요런 창이 뜹니다. 이 창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씬 있고 뭐 포지션 있고 지오메트리 환경과 카메라 뭐 재질과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뭐 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거 뭐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건드릴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위 방향입니다. 포지션에서 이 위 방향 요 위 방향이 Z축으로 돼 있어야 돼요. Z축 아시죠? 라이노에서 우리 X, Y, G축 설명드렸었죠? 그 위 방향이 Z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Z축이 똑바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노상에서 모델링한 그 모습, 그 방향,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Y나 X로 되어 있으면 눕혀져서 올 거예요. 눕혀져서 X 방향이나 그러니까 원래 라이노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서 Y축이나 X축을 하면 이게 이렇게 Y축이나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져서 열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라이노에서 모델링한 그대로 갖고 오려면 이 위 방향이 Z축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Z축. 요거 Z축. 나머지는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보면 뭐 요런 게 뜨는데 그냥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닫기. 자, 요렇게 갖고 옵니다. 라이노 모델링 상에 그대로예요. 라이노에서 마카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요렇게 이거 그대로 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마우스의 움직임이 라이노랑 또 달라요. 키샷에서는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렇게 끌면 회전입니다. 회전. 이렇게 회전. 마우스 우클릭은 그냥 이렇게 뭔가 뜨죠. 이렇게. 그리고 휠이 중요합니다. 3D는 제가 휠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휠. 라이노도 그렇고 키샷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3D 프로그램들은 휠이 중요해요. 휠. 그래서 휠이 있는 마우스를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 맥북 쓰시는 분들은 맥북용 마우스를 보니까 뭐 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포맷도 다르고 레이아웃 이 생김새도 다르고 맥북용은. 그래서 저는 맥북을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우스만큼이라도 이 휠이 있는 일반 마우스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휠을 꾹 누르면 손바닥, 꾹 누르고 움직이면 손바닥. 당연히 휠 왔다 갔다는 줌인 줌아웃이죠. 줌인 줌아웃. 자, 요렇게 마우스 요렇게고 제가 라이노상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레이어 정리였어요. 레이어 정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이노상에서 옆에 이렇게 레이어 정리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딱 다 이제 끝났잖아요. 모델링이 끝나고 이걸 키샷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딱 그 장면, 키샷에서 열려야 하는 그 장면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 채로 있죠. 그래서 키샷에서도 이미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미지가 똑같이 안 나오고 검은색으로만 나왔죠. 라이노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미지는 면이라 그랬어요. 면, 서페이스. 그래서 보면 우리 레이어 컬러 보이시죠? 여기 레이어 컬러. 레이어 컬러. 이렇게. 레이어 컬러 만들어 줬었죠? 이 레이어 컬러가 레이어를 구분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색깔, 컬러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었죠. 블랙은 그레이로 나타내 준다. 그래서 라이노상에선 자, 이 상태로 키샷에서 갖고 왔더니 온전히 블랙으로 나오죠. 온전히. 이 마카들도 이 파트들도 다 블랙으로 했으면 똑같이 올 블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노상에서 레이어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컬러로 구분 짓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로도 넣고 싶은 컬러, 입히고 싶은 컬러로 어느 정도는 해놔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입혔더니 기본 재질은 약간 좀 플라스틱 느낌의 재질로 들어가져요. 일단은 요렇게 입혀져서 나오죠. 근데 얘는 이미지는 라이노상에서도 레이어 컬러가 블랙이었죠. 블랙이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으로만 나온 겁니다. 이게 올 블랙이면 파트 구분이 안 돼요. 이 키샷에서 갖고 왔을 때. 지금은 마카가 파트가 별로 없으니까 뭐 구분이 되겠지만 나중에 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뭐 버튼 하나, 로고 하나하나가 찾기가 힘들어요. 다 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라이노에서 레이어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키샷에선 그러면 뭐 레이어 정리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키샷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간편하게 라이노에서 다 끝내고 오자라는 얘기고, 자, 못했을 경우 키샷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옆에 프로젝트 창을 보면 씬이라고 있어요. 씬. 여기 씬 보이시죠? 씬 보이시면 밑에 라이노에서 만들어놨던 레이어가 그대로 이 모델 세트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 플러스 모양 있죠? 플러스 모양 딱 열면 이렇게 라이노상에서 만들었던 레이어가 그대로 똑같이 그 정리해서 만든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지 있고 이미지 몸통 앞뚜껑 제가 만들어 놓은 명칭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파팅 라인 뚜껑 끝. 그런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옆에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 이 눈 모양을 클릭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 레이어가, 그 파트가 없어져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눈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없어졌죠? 다시 누르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요 이미지는 눈 모양을 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레이어 정리해서 들어오면 요렇다는 거. 여기도 레이어 볼 수 있다는 거. 편집 레이어 다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 창, 씬 창, 프로젝트 창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정말 키샷은 간단합니다. 키샷은 여기 보시면 요 라이브러리 창에 보시면 지금은 재질로 켜져 있는데, 쭉 보시면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모델, 이게 최신 버전에서 좀 있는 건데 사실 뭐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굳이 뭐 없어도 되는 건데 있네요. 그리고 옆에 자주 사용하는 환경, 뭐 요거는 편리할 것 같아요. 요거 뭐 나중에 설명 들으면 이제 이게 다 뭔지 아실 거예요. 요거는 좀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있다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정말 편하죠. 근데 요것도 없었던 건데 생긴 것 같아요. 요것도. 그래서 요 두 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요거. 중요한 건 여기죠. 모델링을 불러왔고요. 불러오면 순서 이렇게 차례대로 환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설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환경, 백플레이트, 텍스처.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요렇게 있어요. 모델링 데이터가 있죠. 아이템이라고 표현할게요. 아이템. 이렇게 이렇게 열어왔죠. 여기가 이 안이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이 스튜디오. 자, 환경은 뭐냐면 이 안에 여기가 스튜디오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위치. 실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 다시 다 지우고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모델링이 있으면 환경은 이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지구가 동그랗죠? 이 구라고 생각하시면 요 모델링, 요 디자인은 지면에 있죠. 지면에. 이렇게 지면에. 그리고 하늘. 이게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환경 맵이라고 있어요. 환경 맵. 환경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인테리어도 있고요. 이렇게 쭉 많죠. 아웃도어도 있고요. 이렇게 바깥 환경, 스튜디오 환경, 이렇게 스튜디오 환경도 있고, 아웃도어 환경, 인테리어 환경,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죠. 그래서 요 맵을 여기에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옆에 백플레이트는 실제로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시면 뒤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블루 스크린 있잖아요. 혹은 화이트 스크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백플레이트는 여기다가 입히는 겁니다. 여기다가 환경은 요 하늘에다 입히는 거고, 자연 환경에다 입히는 거고, 백플레이트는 요 뒤에 이 장면. 그래서 백플레이트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요런 장면들, 장소, 이렇게 아웃도어 장소도 있죠. 외부 뭐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백플레이트는 그거고, 설명이 끝나고
한 번씩 다 입혀볼게요. 그리고 텍스처. 옆에 텍스처는 패턴. 막 이렇게 패턴. 아니면 뭐 그림, 로고, 뭐 이런 거. 그게 텍스처입니다. 그걸 입히는 거고. 텍스처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요런 패턴. 이런 패턴. 대리석 느낌 막 이런 거 많아요.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리고 요 로고, 라벨이라고 써 있죠? 로고. 이렇게 패턴, 로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상은 말 그대로예요. 예, 색상은 색깔 변경해 주는 거죠. 색깔. 그리고 중요한 게 재질이죠. 재질은 입히는 겁니다. 자, 재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텍스처나 색상, 이게 텍스처나 색상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입히는 건데, 여기에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키샷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웬만한 재질을 다 계산을 해놔서 여기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오늘 시간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래그 앤 드롭만 알면 된다 라고 설명했어요. 드래그 앤 드랍. 자, 그럼 설명을 요 정도까지만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환경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랍이라 그랬어요. 드래그 앤 드랍. 여기 보시면 베스룸 환경이 있죠. 베스룸 환경 한번 드래그 앤 드랍 한번 넣어보세요. 드래그 앤 드랍. 그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보이세요? 저 베스룸이죠. 화장실 환경이에요. 조명도 환경에 포함됩니다. 조명도 이렇게 화장실 조명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마크 한번 봐보세요. 화장실 조명 느낌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마크를 놔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많은데 막 해보시면 되고, 밑에 아웃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웃도어 쭉 많은데, 이게 약간 사막 느낌 나는 거 있어요. 사막 느낌 나는 거 한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보세요. 사막으로 환경이 바뀌었죠? 사막 위에 사막에 있는 마카예요. 그래서 사막 조명. 사막은 당연히 조명이 해겠죠. 땡볕, 말 그대로 이 땡볕의 조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광이에요. 그 환경 속의 자연광이 조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키샷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쭉 많지만 인테리어 중에서 하나 아파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그러면 이 환경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 조명, 자연광, 이 아파트 지금 환경 맵에 보면 바깥 창문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있죠. 이 조명인 거예요. 이 조명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나는 이 환경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빈 공간, 이게 가상이에요. 가상. 실제는 요게 다죠. 요 모델링이 다죠. 그래서 이 빈 공간, 요 모델링을 제외한 공간에다 놓고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환경의 방향이 바뀝니다. 환경의 방향. 그 위에 제가 구 설명해 드렸었죠. 그 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구의 2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돌리는 대로 이 마카 보이세요? 돌렸더니 아까 그 햇살 비치는 창문이 여기 반사가 되죠, 제품에. 또 난 이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조명의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창가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밝게 비춰지는 부분, 어둡게 비춰지는 이 명암이 바뀌죠. 그림자도 바뀝니다. 그건 이따가 백플레이트를 눈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옆에 백플레이트로 가볼게요. 백플레이트에서 여기서도 인테리어로 뭐 아웃도어도 있는데 인테리어로 뭐 하나 넣어볼게요. 보면 여기 뭐 식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키친에 드래그 앤 드랍. 이것도 마찬가지야. 드래그 앤 드랍.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위치를 틀어가고 줌인 줌아웃 해가면서 이렇게 마치 합성처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백플레이트는 그대로 있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놨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됐죠. 사이즈가 바뀌었죠. 이 얘기는 이 백플레이트는 JPG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 JPG 파일이어서 이 JPG 파일 사이즈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이즈대로. 그래서 이미지 출력을 렌더링을 실제로 이렇게 걸어보면 요 안에서 요렇게만 돼서 렌더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장소에 놓여있는 마카처럼 진짜 현실감 있게 진짜처럼 렌더링이 돼서 이미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그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백플레이트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겠죠. 실제 그 디자인을 하는 그거에 맞춰서 아까 그 리정씨 방송 얘기했었잖아요. 리정씨 같은 경우는 실제 자신의 그 집안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그 쇼파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그 빈 공간 그 쇼파가 놓일 공간을 그 이렇게 마카가 쇼파라고 치면 이렇게 위치를 갖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요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마룻바닥에 벽지만 이렇게 있는 거야. 요런 데다가 자기 쇼파를 이렇게 놔보는 거야. 이렇게도 놔보고 돌려서도 놔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벽에도 기대보고 이렇게 다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JPG 파일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여기서 갖고 와서 직접 여기서 자체에서 키샷에서 렌더링을 이렇게 연출해서 렌더링을 걸 수도 있다. 그거 환경도 마찬가지고 백플레이트도 마찬가지. 근데 환경 맵은 우리가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백플레이트는 구하기가 쉽겠죠. 텍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처도 라벨 이런 거죠. 이런 패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JPG 파일이에요. JPG 파일이어서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져오기가 아니라 이 키샷 프로그램에 넣어놔야 돼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컴퓨터에 내문서가 있어요. 내문서 키샷 그 내문서 키샷에 들어가 보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내문서에 설치가 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공용 문서에 설치가 됐네요. 저는 이제 업무용 컴퓨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내문서 키샷 폴더에 들어가 보면 쫙 있어요. 이렇게 쫙 있는데 위에 백플레이트 폴더 있죠. 백플레이트 폴더 보면 이렇게 여기서 쓰는 요 모양 요 폴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갖고 오는 폴더는 자기가 따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키샷에서 그걸 나오게끔 하려면 껐다 켜야 됩니다. 껐다 키든지 여기 뭐 새로 고치면 눌러도 되는데 껐다 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애초에 다 넣어 놓고 하는 게 좋겠죠. 뭐 백플레이트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밑으로 쭉 내려보면 텍스처도 있죠. 텍스처 이렇게 텍스처도 있어서 라벨 해서 라벨에다가 자신의 로고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자기가 만들어서 넣은 백플레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겠죠. 자, 백플레이트. 텍스처도 마찬가지긴 한데 텍스처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중요한 건 자, 환경 넣고 백플레이트 넣고 텍스처와 색상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나중에 그런 다음에 자, 환경 백플레이트. 자, 환경 백플레이트. 그 다음에 바로 재질. 재질로 들어가면 돼요. 재질. 그래서 웬만하면 재질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쭉 요런 거 막 쭉 있어요. 하나씩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재질을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게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그 파트에 넣어야 돼요. 그 파트에 드래그 드랍. 약간 뭔가 돌 느낌이죠. 보면 밑에 뭐 요런 것도 넣어볼까요? 벽돌 재질감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는데 자세히 안 보이죠? 사이즈 문제. 그래서 이때는 재질 편집을 해야 돼요. 재질 편집. 그래서 그 렌더링을 입힌 그 재질 위에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그 재질 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요 부분 속성 있고 텍스처 있고 라벨이 있어요. 이 벽돌 패턴은 텍스처예요. 텍스처. 그래서 텍스처로 들어가 보시면 텍스처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이렇게 입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확산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뭐 클리핑 매핑, 시프트 UV 각도는 요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 패턴의 위치, 패턴의 각도 조정하는 거고 뭐 수평 반전, 수직 반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색상 쭉 있고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건드릴 필요 없어요. 주로 요 크기를 만들게 돼. 형상 패턴 여기 형상 패턴에 스케일 메쉬라고 돼 있어요. 스케일 메쉬. 요게 이 옆에 요 부분을 좌우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스케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렇게 그 스케일을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또 막 많습니다. 뭐가 많은데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위에 보이시죠? 이 패턴을 수직으로 요 90도 틀고 싶으면 요 각도 UV가 있죠. 각도 UV를 이렇게 틀어보면 이런 식으로 틀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90 이렇게 하면 이렇게 90도가 틀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뭐 이런 거 보면 클로즈 앤 레더라고 이 섬유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섬유 느낌 섬유
재질감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 쇼파 같은 리정 씨의 쇼파 같은 거는 요런 데서 재질을 한번 입혀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요런 가죽 느낌도 있어요. 레더죠, 레더. 가죽. 요런 거. 요런 느낌 패턴 보이시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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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벨벳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벨벳, 벨벳, 나이롱.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미 다 만들어져 놨어요. 얘네들이. 그 밑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드래그 앤 드랍, 뭐 이런 재질 보이시죠? 뭐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재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이런 거, 이런 투명, 뭔가 투명 아크릴 같은 크리스탈 같은 느낌 나죠. 글라스도 있고요. 이렇게 라이트는 뭐 쭉 보면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서 재질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메쉬 느낌 나죠. 쭉 보면 뭐 메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질이 다 웬만한 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인 요거 우리가 라이노에서 아마 갖고 오면 요걸 거예요. 요거 일반적인 그냥 페인트 요거 플라스틱 느낌도 있고 클로스 리얼 클로스 이런 직물 느낌 요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대리석 느낌 툰은 약간 그 웹툰 있죠. 웹툰 느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웹툰 느낌 뭐 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우드도 있어요. 우드 이렇게 다 이렇게 재질이 웬만하면 여기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텍스처 너비 뭐 이런 거 쭉 줄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만 있으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환경 켜서 자 처음에 키샷 키면 아이템 불러오는 거 라이노에서 우리 디자인한 모델링 데이터를 가져오기로 Z축 방향으로 가져와서 환경 백플레이트 넣어주고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 재질 드래그 앤 드랍 간단하죠? 쉽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고 실시간으로 그냥 해줘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렌더가 돼요. 그냥 실시간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 출력을 하기 위해선 밑에 렌더라고 있어요. 렌더 보이시죠? 이렇게 렌더 얘를 누르면 이제 렌더에 대한 창이 또 떠요. 이렇게 이제 최종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출력. 뭐 파일명이고 폴더 어느 폴더에 저장하겠냐. 요 폴더 마크 누르면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자기가 지정을 하면 되겠죠. 뭐 바탕화면이나 어딘가에. 그리고 JPG 파일이겠죠. 웬만해서는 다들
품질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은 숫자일수록. 해상도, 픽셀, 인쇄 사이즈 보시면 지금 인치로 되어 있지만 센티미터로 바꿔서 인쇄 사이즈 정해줄 수 있겠죠. 보통 뭐 A3 사이즈 아니면 A4 사이즈겠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것도 요런 것도 뭐 나중에 그냥 지금은 기초적인 것만 하는 강좌니까요.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렌더를 누르면 렌더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생각보다 너무 쉬웠습니다. 앞에 말이 너무 좀 길었지 이 정작 키샷 자체는 쉽게 빠르게 끝났어요. 기본적인 하는 방법만 오늘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돼도 웬만한 웬만한 디자이너 분들은 요 정도 수준만 해도 사용하기 좋겠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보면서 다 해봐야 되겠죠. 너무 많아가지고 재질이 지금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다 이렇게 막 다 넣어보고 막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봐야 뭐가 뭔지를 압니다. 웬만한 여기 조정하는 거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다 직접 해봐야 돼요. 드래그 앤 드랍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환경, 백플레이트, 재질. 그리고 여기 씬에서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 됐으면 렌더. 여러분들은 체험판을 아마 해보실 거기 때문에 저장까지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렌더 여기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요 수준에서. 근데 이거마저도 워터마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활용은 못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정도 쓸 정도만 해볼 정도만.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키샷 이렇게 기초적인 키샷 렌더링까지 배웠으니까 앞으로 하는 그 예제 디자인들을 완성이 되면 라이노에서 완성이 되면 이렇게 키샷으로 갖고 와서 렌더링까지 걸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